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33살 먹은 주부입니다. 32살 때 시집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고요.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을 저희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데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버님은 대기업을 다니고 계셔서 저희보다도 여유롭고 형편이 저희와는 정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남편과 끝도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정말 싸우고 볶고 거의 매일 같이 싸웠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술을 먹고 울면서 진심을 담아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 무엇이든 다른 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거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달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는 엄청 개고쟁이였대요. 매일 사고 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뒤 수습하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간 크기의 트럭에 받칠 뻔 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노가다였는데 남편이 군 제대하고도 26살 때쯤까지 놀고 먹었더랍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 되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60세 넘으셨을 때도 노가다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고생만 하셨다네요. 노가다를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셔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만한 집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장만 해주신다고 파시고 지금은 월세 내면서 원룸에 들어가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살림이 넉넉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할 텐데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평범한 주부이고 남편은 혼자 직장을 다니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다니고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달에 세후 150 정도를 벌어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아버님께서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지금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때는 제가 임신을 했어서 아이가 3개월 차인데 모든 부분이 힘겹더라고요. 그럼에도 부유하셨던 형님께서는 절대 아버님을 못 모신다고 강력히 못 박으셨고 아주버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철벽 방어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진심 어린 말들을 저렇게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넉 달 전부터 아버님을 모시기로 하고 저희 집으로 아버님을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만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가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매일같이 설득하고 우겨서 겨우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하시면서 눈치를 보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면 아버님께서는 드시지 않고 남겨두셨다가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을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께서 바닥에 꿇어 앉아서 걸레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걸레를 빼앗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면서 청소를 끝마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드시고 나면 곧바로 빈 그릇을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그릇들을 뺏어도 보지만 아버님은 설거지를 하시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하시답니다. 제가 왜 아버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시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저에게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유하진 않지만 서로 애틋하고 마음을 써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너무 많이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께 죄인이라도 된 듯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웃으시면서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같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집안에만 있으시기엔 답답하셔서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다 보다 하고서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을 보러 슈퍼에 갔다가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서 가던데. 이 말을 듣고 저는 상상조차 못 해봤던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님 아들 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버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끄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스 주우시면서 돈을 버셨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장을 보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파서 집에 들어와서 정말 한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 오늘의 상황을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한참의 정적이 흐르고 남편은 일찍 들어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통화를 끊었고 남편은 저녁 5시 조금 넘어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정말 안 좋은지 표정도 너무 어두웠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만 내려두고 아버님을 찾으러 나간다고 하곤 바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고 한심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진작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을 받으면서도 아버님께서 사오신 것인지 일을 해서 사온 것인가라는 생각도 못했다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 오셔서도 편하게 지내지도 못하시고 매일같이 눈치만 보시다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다니 친정에 저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그렇게 저는 또 다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님 웃으실 때 얼굴에 깊게 패인 많은 주름들과 평생 고생을 하셔서 손목에서 갈라진 피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생각나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을 찾아 나가고 1시간 정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들어오시면서도 제 눈치를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요. 아버님께서 미안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 글을 적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님께 달려가서 죄송하다며 손을 꼭 붙잡고서 또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매일 나 때문에 밥 차리느라 고생도 많고 편하게 있지 못하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님의 손을 처음으로 만져봤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지내온 아버님의 손,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모시고 나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요리를 하고 있는데도 왜 그리 눈물이 그치지가 않던지 남편은 아버님께 다시는 그런 일 하시지 말라고 말했고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시지 말라고 아버님께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마치고서 3명이 오순도순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일도 있고 해서 남편이 연차를 내서 쉬는 날이었고 저는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자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시내에 나갔고 날이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아도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아버님의 어깨. 지금까지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그런 발자취들이 느껴지면서 저는 또 마음이 아파왔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앞으로는 제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에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띠 졸라 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22살 여자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고요. 일하느라 일주일에 딱 1번 쉬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날마다 남자친구와 서로 지역을 오가면서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와 더 오래 있고 싶은 마음에 쉬는 날 전날이면 저는 항상 일이 끝나고 그 저녁에 버스를 타고서 남자친구네 동네를 갑니다. 남자친구가 절 혼자 두기 불안하다고 찜질방에서 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돈을 더 들여서 남자친구의 집에서 제일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저를 재우고 남자친구는 외박이 어려운 처지라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혼자 그곳에서 항상 잠을 잡니다. 요번 주에는 가서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치킨과 맥주를 먹었는데 그날따라 맥주가 술술 들어가더니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술에 좀 취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저를 재우던 모텔에 저를 재우고 남자친구는 집으로 갔고 저는 자기 전까지 계속 카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계속 노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혼자인 게 무섭기도 하고 겁이 나서 문만 살짝 열어서 빼꼼 밖을 봤습니다. 밖을 봤더니 옆방 앞에 모텔 아르바이트생이 있던 겁니다. 모텔 아르바이트생은 아저씨였고 저는 혼자인데 낯선 남자가 있는 것에 겁이 나서 문을 황급히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와 카톡을 계속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다시 똑똑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텔 방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텔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맥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종업원 가면 문 여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여길 오니까 주는가 보다 하고 별 의심 없이 문을 열고 받았습니다. 맥주를 냉장고에 넣고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남자친구와 카톡을 하면서 맥주 줬다고 얘기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앞으로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갔다가 바로 가겠다며 얼른 자라고 하고서 카톡을 끝냈습니다. 그 뒤 잠들기 전에 TV를 틀었는데 컴퓨터와 연결이 된 PC가 바로 떴는데 성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때마침 모텔 아르바이트생이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이미 술이 좀 취해 있어서 그때는 그 아르바이트생이 문을 따고 들어온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자려고 침대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던 저는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서 놀라서 침대 모퉁이에 앉았고 급하게 TV 채널을 다른 거로 돌렸습니다. 문제는 그때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기억이 중간에 몇 부분이 나지는 않지만 왜곡되어서 기억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리고서 무슨 일이시냐고 했고 그 사람의 대답은 기억이 제대로 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필요한 거 없느냐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나가시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은 저에게 그냥 보시던 거 보세요. 이러면서 제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빼앗고서 채널을 다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겁나서 계속 제발 가시라고 계속 그랬더니 침대 모퉁이에 앉아있던 저를 눕히려고 제 다리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겁에 질려서 그 사람의 팔을 치고 남자친구 곧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야 가더군요. 제가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고서는 겁에 질려서 모텔 방 밖에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놀라고 식은땀 나고 잠도 계속 못 들고 다급하게 남자친구에게 카톡하고 전화했는데 남자친구가 배터리 가는 걸 잊어서 휴대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방에서 나서지를 못했고 뜬 눈으로 계속 밤을 새우다가 아침 10시쯤에 잠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침에 제 연락을 보자마자 급하게 모텔로 달려왔고 제가 자는 사이에 계산대에 가서 CCTV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따졌지만 저에게 그랬던 아르바이트생 아저씨는 교대 근무가 끝나서 집에 간 상태였고 그 일이 새벽 6시 20분쯤에 끝난 일인데 CCTV는 메모리 문제로 6시 30분부터 녹화가 새로 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없는 상황이었고 낮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은 그 알바 아저씨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하였고 남자친구 혼자서 아저씨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남자친구에게 6시 30분에는 손님들이 퇴실해야 되는데 제 방에 TV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며 TV를 끌어 열쇠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고 저를 만진 건 자는데 이불을 덮지 않고 자서 이불 덮어줄 때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주 오고 남자친구는 항상 가는 것도 알고 있더군요. 여기 단골이시지 않느냐고. 저는 TV 소리를 크게 튼 적도 없었고 그 아저씨 때문에 무서워서 아침 10시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는 그날 밤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고 밤새워 무서워했던 것도 그렇고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아저씨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다시 말해보시라고. 아저씨가 언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도리어 그 아저씨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술을 마셨어도 기억을 다 하고 있는데도 그 아저씨는 제가 술에 좀 취해 있던 것도 알고 남자친구가 갔다는 걸 알고서 계속 거짓말을 해댄 겁니다. 저는 더는 말해도 안 통하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얘기하다가 눈물이 나와서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서를 가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일만 더 복잡해질 것 같고 남자친구가 사는 지역에 계속 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냥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나간 후에 조금 있다가 나왔고 아저씨와 계속 얘기를 해봤지만 끝까지 자기는 TV 소리 때문에 그랬다면서 모텔의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 그랬다면서 새벽 6시 30분이 어떻게 손님들 퇴실 시간입니까? 제가 만약에 아주 만약에 소리를 크게 틀고 있었다고 해도 여자 혼자 모텔방에 있는 걸 알면서도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자는 제가 이불을 덮고 있지 않아서 이불을 덮어주느라 만졌다는 건 또 말이 됩니까? 변명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지금 가서 그깟 5만원 던져주고서
경찰서 가자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도 안 되고 어제도 밤에 울면서 남자친구와 전화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너무 억울하다고. 심증은 있는데 물증도 없는 지금. 물증이라고는 모텔에 그 아저씨가 들고 왔던 맥주와 새우깡이 있었고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남자친구와 얘기했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 다 풀릴 때까지 해결하고 오지 못하고 바보처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남자친구도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남자친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자작 글도 아니고 정말 상처받고 놀라고 힘들었으니까. 악성 댓글은 달지 말아주세요. 여자분들은 어딜 가도 꼭 조심하세요. 찜질방은 위험하다고 해서 남자친구가 돈 더 들여가면서 모텔에 재웠는데 누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어요. 지금까지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도 끔찍해서 제 기억에서 평생 지우고 싶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라 참 어이가 없어서 정신이 없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제 분노가 폭발할 것만 같고 너무 답답해서 일단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5년 동안 만나온 여자친구가 있고 서로가 결혼을 약속했기에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취직이 안 된다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죠. 사실 힘들어했던 것도 처음 몇 개월 정도만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자친구가 일을 안 한 지도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 몇 개월간 일자리를 구한 것과 다르게 지금은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익숙하다는 듯 매일같이 빈둥대면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위로해주고 평생을 약속하면서 3년 동안 배불리 먹여주고 재워줬네요. 심지어 저는 여자친구가 마치 아내라도 된 것처럼 회사 끝나고 오면 밥도 차려놔주고 외로움이 많은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함께 지낸다는 게 마음에 많은 안정감을 줬었기에 이대로라도 좋아서 내년쯤에 결혼을 생각하고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여자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가 생겼더군요. 제가 회사를 나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평일 주말 할 것도 없이 항상 붙어 있었고 사소한 다툼들도 없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냈기에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이 크네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어떻게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기에 그 충격이 훨씬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발단은 제가 출장을 갔다가 일찍 돌아오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떠나던 그날까지도 그날이 있었던 그날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복한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원래는 3일간 계획된 출장이었는데 회사 간의 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출장 일정이 하루 일찍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와 만나면서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지나고 생각해보면 이것조차 아무래도 하늘에 계신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태생부터 무뚝뚝한 남자였기 때문에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한 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튼 계획보다 하루 빨리 출장이 끝나게 되었고 회사에서 예약해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면세점에서 구매한 비싼 와인과 여자친구가 좋아하던 단골 레스토랑에 들려서 폭리까지 포장해서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가 나를 보면 깜짝 놀라서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다 되었는데도 불이 깜깜해서 집에 없나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현관에 놓인 남자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순식간에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대는 게 신기하더군요. 남자 운동화를 보자마자 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자들 치고는 발이 작은 260mm 신발을 신는데 현관에 놓인 신발은 대충 봐도 280mm는 넘어 보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현관에 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방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리는데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차마 쉽사리 방문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것도 문제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도저히 제 감정을 제어할 자신이 없겠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달칵하면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조용한 목소리로 방문을 열라고 하는데 여자친구는 지금 자다 일어나서 몰골이 엉망이라며 말을 돌리더군요. 자기 출장이 내일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오늘 온 거야? 라고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진심으로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오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문이나 열라고 소리쳤고 현관에 있는 저 남자 신발 뭐냐고 말하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그 순간 어떻게 할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엎어버릴까 고민도 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억울하게도 제 인생만 나락으로 떨어질 걸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냥 어차피 바람나버린 여자와는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었기에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더러운 꼴 더 보기도 싫고 그냥 이쯤에서 깔끔하게 끝내자. 차라리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다. 내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정말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다 끼치는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너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이다. 진짜 이건 조상님이 도왔네 라고 말하면서 욕을 했고 오늘 모든 짐 싸서 당장 나가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가져갔던 음식과 와인들을 도로 챙겨서는 곧장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눈물도 났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 같네요. 결국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서 혼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술을 퍼부어 마셨고 구석에서 우두커니 포장되어 있는 폭립을 보자마자 욕이 나오더군요. 일부러 여자친구가 좋아하던 단골 레스토랑에 연락해서 혹시나 식을까 봐서 제 도착 시간을 말해주고 부탁해가면서 포장했던 건데 여자친구가 제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행복해하면서 같이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할 거라고 상상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정말 그날 저녁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울고 울다가 갑자기 또 화를 내고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지 눈을 떠보니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더군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가 놓여져 있던 현실에 또다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너무 괴로워서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모든 사람들의 연락을 다 무시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얽혀있다 보니까 그런 용기를 내는 것도 어렵더군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연락해서 못 나간다고 했었기에 옆에 놓여져 있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날 제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말하는 연락이 오길래 짜증나서 휴대폰 전원을 꺼놓았다가 켜보니 밤새도록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무슨 연예인이라도 된 건 줄 알았습니다. 부재중 알람이 자그마치 48개나 와 있었는데 41개는 여자친구에게서 왔던 거고 나머지 7개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더라고요. 올해 설날에 여자친구네 본가로 찾아뵀었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지 하더군요. 결혼을 계획하기 위해서 찾아가서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면서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명절 선물도 챙겨드리고 즐겁게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 이렇게 호칭을 섞어가던 분들인데 말이죠. 순간적으로 여자친구의 전화는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아무 잘못도 없으신 어른들에게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휴대폰을 더 들여다보니 카톡 메시지도 엄청나게 와 있었습니다. 대략 400개가 넘는 메시지였는데 여자친구한테서 온 게 300개가 넘게 있었고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한 100개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바람을 피우고 뭐가 그리 당당한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구역질 나는 상황을 숨기지는 못할 망정 다 떠벌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친구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까지 이런 사실을 말한 것 같더군요. 저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도 없는 사람과 그동안 만나왔으며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건지 제 자신에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다 끝난 사이라고 생각했기에 이해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로 카톡을 읽어봤습니다. 여자친구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오빠 서연이 전화 받아줘요. 진짜 실수였대요. 제가 서연이 잘 아는데 오빠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기타 등등 대부분 이따위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도저히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냥 친구들은 대부분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너무 한심해서 욕조차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다 같이 단체로 정신을 놓아버린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더 급격하게 밀려오기 시작했고 일단 당장 회사에 연락을 해서 집안 사정으로 문제가 생겨서 월차를 낸다고 말하고는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술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셔대고 있는데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또다시 울리더군요. 술이 조금 취해서 정신이 나갔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결국 전화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아서 인사를 하니까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밖에서 있다고 하니까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자면 안 된다면서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 몸이라도 상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하더니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딸에게 간략히 들어봤는데 일단 자기네 집으로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도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잘못을 한 건데 지금 이 상황에 저보고 자기네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다니 말이죠. 심지어 제가 그 집에 찾아가면 무조건 여자친구가 찾아올 게 뻔했으니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짜증이 또다시 밀려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술을 마셔서 못 간다고 말했더니 그러면 본인이 직접 저를 찾아올 테니 밖에서 둘이서만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어르신의 집이 여기서 차로 3시간은 걸리는 거리인데 왜 그렇게 무리를 하시냐고 말씀을 드렸고 괜히 저한테 이러실 필요 없고 따님이랑 잘 이야기하고 마무리할 테니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을 듣지도 않는지 지금 당장 고속버스 타고 출발할 테니 터미널에 도착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자친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길래 안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전화를 끊었죠. 그러자 여자친구 아버지가 여자친구에게 제가 일어났다고 연락을 했는지 곧바로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계속 무시했더니 전화와 카톡을 번갈아서 계속해서 보내더군요. 그냥 카톡이 계속 울려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싶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어제 있었던 남자애는 집과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행사에 가서 우연히 만나내라고 하더군요. 자신보다 2살이 더 어려서 그냥 친남 동생 같이 귀엽게 생각해서 만나던 동생이랍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남자의 집안이 사기를 당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파로 시험까지 망쳐버려서 너무 힘들어했다네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위로나 해주려고 만났다가 술에 취해서 벌어진 사고 같은 거라며 절대 자신의 의지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보고 있으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카톡을 읽은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건지 그냥 다 거짓말로 들리겠지만 제발 한 번만 믿어달랍니다. 그리고 지가 잘못했다면서 그냥 무조건 다 본인이 잘못한 거 안다고 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오히려 별 다른 생각도 들지 않고 술만 땡기더라고요.
제가 카톡 읽는 건 보이니까 읽었으면 제발 대답 좀 해달라면서 자꾸만 카톡을 보내더군요. 그냥 그런 내용을 보고 있으니 여자한테 아무리 잘해줘봤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제 인생에 앞으로 다시는 사랑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껴주고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여자였는데도 순식간에 온갖 정이 다 떨어졌고 다시는 얼굴조차도 마주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속으로 혼자서 스스로를 위안했던 것 같네요. 소설같이 가슴 저리게 예쁜 사랑은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과 사랑이라는 건 다들 혼자 살기 적적하고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쩌다 보니 결혼하는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을 추천하고 다니는 건데 굳이 뭐하러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동시에 참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알바며 노가다며 가리지 않고 열심히 뼈 빠지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나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살아보나 싶었는데 말이죠. 평소에 금전적으로 힘이 들던 시기에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도 여자친구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거 먹이면서 행복했었던 기억도 떠오르고 결혼하고 애 생기면 하고 싶은 일도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꿈속에서 애랑 셋이서 놀러 다니는 꿈도 꿨으니 말이죠.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집에 있는 여자친구랑 같이 욕하면서 마음을 위안 삼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항상 제 곁에서 있었던 여자친구였는데 갑자기 서글픈 마음의 소리를 내면서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술을 계속 마셔댔고 잠이 들어서 다시 일어나 보니 저녁 6시가 다 되어 있었고 창 밖을 보니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던 건지 너무 충격이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비몽사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매번 술을 왕창 마시고 숙취로 힘들어서 골골댈 때면 여자친구가 해장하라고 끓여주던 맛있었던 그 라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 입력하고 문을 여니까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앉아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출했던 제 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대체 밤새도록 어디 갔다가 이제 와? 밥은 먹었어?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오빠 좋아하는 해장 라면 끓여준다면서 부엌으로 향하더군요. 여자친구 아버지는 가만히 지켜보더니 저에게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확히 그때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도대체 뭔데 여기에 와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사방에 온통 여자친구의 물건들만 보이더군요. 제가 피땀 흘려서 구입한 제 집인데 말이죠. 그리고 여자친구의 물건들도 모두 다 제 돈으로 샀던 거였으니 여지껏 뭘 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그냥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짐들을 하나하나 들어서 대문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여자친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며 달려와서는 제발 이러지 말고 이야기부터 하자면서 제가 내다 놓은 물건들을 다시 들여오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자네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지 말고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냥 다 무시하고 계속 물건들을 나르니까 여자친구는 사태의 심각을 이제야 알았던 건지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면서 펑펑 울면서 오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그러자 여자친구 아버지는 울고 있는 딸에게 다가가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가 이야기한다고 쓸데없는 참견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상황에 짜증이 더 나기 시작했고 여자친구가 들여놓은 물건들을 대문 밖으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에 있던 옷부터 시작해서 베란다에 걸린 속옷이며 화장품 그리고 가구 카메라 할 것 없이 부서지던지 말던지라는 생각으로 모조리 다 대문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다 가끔 벽에 물건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옆집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여자친구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지금 남자친구가 술을 마셔서 그런 거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다시 주섬주섬 죽고 있는데 저는 거기다가 계속해서 물건들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침대. 여자친구와 같이 누워서 TV도 보고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보면서 나누었던 대화들도 생각나고 참 이것저것 사연이 가득히 담겨있던 침대인데 이제는 그냥 어제 봤던 충격적인 일이 생각나서 도저히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곧바로 저는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서 대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냥 현관의 여자친구 물건들도 다 같이 밀려나가게 매트리스로 쫙 밀어버렸습니다. 옆에서 여자친구 아버지는 계속 앉으라면서 제 팔을 잡고 있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힘으로 뜯어내고 계속 날랐습니다. 여자친구는 복도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 머리 위로 어제 네가 썼던 이불이라고 하면서 덮어주면서 이 역겨운 물건들 다 네가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여자친구와 관련된 물건조차도 전부 다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화장실에 있던 여자친구와 같이 쓰던 치약조차도 말이죠. 여자친구와 같이 만든 컵이며 같이 결혼해서도 쓰자며 알콩달콩 골랐던 비싼 접시까지 다 밖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물건을 다 옮기고 방으로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더니 여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이제 좀 진정하게 앉아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하다가는 밤새도록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얼른 듣고 보내버리자라는 생각에 물을 마시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라고 말했죠. 그러자 무릎을 꿇고 있던 여자친구는 다급히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진짜 실수야. 나 진짜 술에 너무 취해 있었는데 동생이 너무 들이대서 내가 정신이 없었어. 나도 진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절대 몰랐다고 하면서 울고불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서서 갑작스럽게 제게 안겨버리길래 여자친구를 밀쳐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남자가 여자한테 할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갑자기 안긴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짜증을 내는 건지 진짜 황당하더군요. 그냥 이제 두 사람 이야기 듣기 싫고 저도 친한 여동생 집에 불러야 하니까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그게 할 소리냐면서 소리를 질렀고 여자친구는 아빠 그러지마 내 잘못이야 이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무슨 TV를 보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기승전결도 없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 말이죠. 그러더니 양반 자세로 앉아있던 여자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성전이 된 것 마냥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 딸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하고 잘 보듬어주면 이런 아내를 구하기가 어디 쉽겠냐고 말하더군요. 아내면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되어야 아내 아닌가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아내라는 호칭은 부부가 되어야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하고 여자친구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너랑 나랑 결혼한 사이였어?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려고 같이 사는 사이 아니었냐고 말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무섭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고 내가 더 잘할게. 나 못 믿겠으면 휴대폰 비밀번호고 뭐고 전부 다 알려주고 전화번호부에 있는 남자 번호는 전부 다 지울게 등등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끄럽게 들리기만 할 뿐이었죠. 그러더니 여자친구 아버지는 이 정도 화냈으면 된 것 같으니 저에게 그만하라 하더군요. 딸애가 이렇게까지 반성하고 있고 사람이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하는 게 하나쯤은 있는 거랍니다. 제가 많이 슬프겠지만 자기 딸이 이런 실수를 해서 자신도 슬프다고 말하더군요.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관계 끊지 말자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 싶었고 도저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남자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휴대폰을 달라고 하니까 덥석 주더라고요. 비밀번호 묻지도 않았는데 알려주었고 이름은 물어볼 필요도 없더군요. 카톡창을 보니까 즐겨찾기 되어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걸었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대니까 오빠 뭐하냐고 누구한테 전화 거냐면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더니 곧장 다시 자리에 앉더군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놈이 전화를 받았고 받자마자 하는 소리가 가관이더군요. 누나 어떻게 됐어? 걔가 뭐래? 별것도 아닌 게 겁주고 있으면 내가 당장 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빨리 와서 짐 들고 꺼지라고 말했고 이제 전부 다 아니 짐이야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오빠 왜 그러냐면서 그 동생 정신이 나간 애라서 건들면 위험하답니다. 이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카톡은 즐겨찾게 되어 있고 그놈이랑 바람까지 필 때는 언제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자 이놈한테서 다시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누나 술 너무 많이 먹여서 그렇게 된 건데 정말 오해를 시켜드렸다면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누나한테 접근도 안 하고 보더라도 아는 체도 안 한답니다. 그런데 딱 봐도 이쯤 되면 제가 아무리 호구라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여자친구가 시킨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냐 형이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이런 여자랑 결혼할 뻔했네. 네가 남자 인생 하나 살린 건데 뭐가 죄송해. 그런데 다시는 형 눈앞에 떼지는 마라. 그리고 서울권에 취직할 생각도 버리고 이 근방에서 놀지도 말고 그냥 다시는 형 인생에 나타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게 방이 조용하니까 선명하게 다 들리더군요. 야 어디서 더러운 입으로 욕하냐 피해자인 나도 욕 안 하고 좋게 좋게 이야기하는데 말야. 빨리 와서 네 누나 짐 가져가라고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여자친구는 또다시 그 동생 진짜 감당 안 되는 애라고 말하면서 이러지 말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앞으로 더 잘한다고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온다고 하고 제가 하자고 하는 거 다 하고 평생 내조하면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심인지 뭔지 한숨밖에 안 나오더군요. 도저히 이야기가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여자친구 아버지한테 무슨 이야기인지 다 들으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딸이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후배랑 친해지다 보니 그 후배가 자기 딸한테 나쁜 마음 가져서 술을 먹여서 그렇게 된 거라고. 자기가 지금 당장 그놈 찾아가서 몽둥이질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이라더군요. 근데 안 그러셨네요 라고 말하니까 아무 말 없이 조용해지더라고요. 대문 열고 이제 그만 두 사람 다 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또 침착하고 진정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더군요. 지금 맨정신이고 최고로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나가라고 하니까 여자친구는 손을 싹싹 빌면서 이러지 말라고 하고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고 변호사까지 불러서 크게 한번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는 무슨 남녀간의 일에 변호사라니 그런 말 하지 말라며 잘 이야기해서 풀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가시면 제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정색하니까 그제서야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내일 다시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여자친구는 절대 자기는 못 간다고 울면서 혼자 지 스스로를 때리고 있더군요. 자신이 못된 짓 한 거 너무 후회한다면서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버티다가 여자친구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힘으로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나가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는 바로 바꿔버렸고 소파에 앉아서 한숨 쉬고 집을 둘러보니 참 많이 적적하더라고요. 제 집인데 제 물건이 이렇게나 없었구나 싶었고 여자친구의 물건을 다 빼고 나니까 집이 이렇게 컸었나 싶더군요.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집이 작다고 더 큰 집 가자면서 더 좋은 집 가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자고 하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너무 허탈했죠. 그냥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인 줄 전혀 모르고 살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3개인데 그것도 다 여친 물건이었고 그 짐들 다 빼버리니까 한 방에 물건 몰아넣어도 될 것 같고, 화장실에는 칫솔, 면도기, 샴푸, 비누가 전부였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집에서 가져온 김치랑 물과 맥주 그리고 소주뿐이더군요. 3년간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만 같았고 시간이 붕 떠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속에서 3년을 살다 온 것 같고 슬프기도 했죠. 그런데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슬픈 게 아니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게 슬펐습니다. 혼자서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아기 낳아서 셋이서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꿈꿨던 제가 호구 같아서 눈물이 났네요. 여자친구가 기분 좋아서 활짝 웃으면 그게 좋아서 볼에 뽀뽀하고 하루 종일 행복했는데 그냥 여지껏 뭘 했던 거가 싶고 진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이나 더 마시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더군요. 현관 인터폰으로 보니까 그 남자놈이랑 같이 둘이서 물건 주섬주섬 주워서 가더군요. 그놈은 그 상황에서도 한심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물건 주우면서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여자친구는 조용히 하라고 씩씩거리는 거 화면으로 다 보고 있자니 참 황당하고 화조차도 안 나더군요. 너무 많이 믿었고 사랑했던 여자친구의 실체를 알게 되니까 앞으로 제 인생에 새로운 여자가 생겨도 믿을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아무튼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될 인생 경험 제대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